안녕하세요. 이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과목 건설 시공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붙임을 위한 앵커 긴결 공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료는 1. 앵커 2. 볼트 3. 모르타르 4. 연결 철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료는 3번 모르타르는 앵커 긴결공법에서는 사용하지 않죠. 석재 붙임을 위한 앵커 긴결공법에서는 앵커, 볼트, 연결철물, 촉, 철제, 핀 등을 사용하죠. 강제 널 말뚝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소음 설치가 어렵다 2. 타입C 최적 변형이 작아 항타가 쉽다 3. 강제 널 말뚝에는 U형, Z형, H형 등이 있다 4. 관입, 철것이 주변 지반 침하가 일어나지 않는다. 강제 널말뚝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관입 절것이 주변 집안 침하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어나기 쉽죠. 철근 조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근의 피복 두께를 정확히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제 및 간격제를 배치한다. 2.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제 및 간격제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철근의 표면에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철근 조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는 게 아니라 부착에 저해가 없어 사용이 가능하죠. 소규모 건축물을 조적식 구조로 담을 쌓을 경우 최대 높이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담을 쌓는 경우 최대 높이 기준은 3번 조적조 담의 최대 높이 기준은 3m 이하죠. 다음 모살 용접의 단면상 이론 목두께에 해당하는 것은 단면상 이론 목 두께에 해당하는 것은 4번 D를 목 두께라고 하죠. B는 목 길이죠. 네트워크 공정표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크리티컬 패스, 개시 결합점에서 종료 결합점에 이르는 가장 긴 경로 2. 더미, 결합점이 가지는 여유시간 3. 플로트, 작업의 여유시간 4. 패스, 네트워크 중에서 둘 이상의 작업이 이어지는 경로 네트워크 공정표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2번 더미는 작업이나 시간 소요가 없는 가상 작업이죠. 콘크리트의 치갑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콘크리트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치갑은 커진다. 2. 콘크리트 온도가 낮으면 경화 속도가 느려 치갑은 작아진다. 3. 벽 두께가 얇을수록 치갑은 작아진다. 4.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이 클수록 치갑은 커진다. 콘크리트의 축압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2번 콘크리트 온도가 낮으면 경화 속도가 느려 축압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크죠. 석공사에 사용하는 석재 중에서 수성암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암 2. 석회암 3. 안산암 4. 응회암 수성암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안산암은 화성암계 석재죠. 메스 콘크리트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메스 콘크리트의 타설 온도는 온도 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관점에서 가능한 한 낮게 한다. 2. 메스 콘크리트 타설 시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콜드 조인트가 생기기 쉬우므로 응결 촉진제를 사용한다. 3. 메스 콘크리트 타설 시 치마 발생으로 인한 치마 균열을 예방하기 위해 재진동 다짐 등을 실시한다. 4. 메스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 타령 시 콘크리트 표면의 급냉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표면을 소정의 기간 동안 보온해 주어야 한다. 메스 콘크리트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2번 메스 콘크리트 타설 시 기온이 25도씨 이상에서는 1.5시간이면 응결이 진행되므로 응결 촉진제가 아니라 지연제를 사용해야죠.
거푸집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푸집 널은 콘크리트의 구조체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 플라스터 또는 타일 붙임 등의 마감을 할 경우에는 평활하고 광택 있는 면이 얻어질 수 있도록 철제 거푸집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거푸집 공사비는 건축 공사비에서의 비중이 높으므로 설계 단계부터 거푸집 공사의 개선과 합리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폼타인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이 벌어지거나 우그러들지 않게 연결, 고정하는 긴결제이다. 거푸집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2번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 플라스터 또는 타일 붙임 등의 마감을 할 경우에는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면을 얻을 수 있도록 철제 거푸집을 사용하면 모르타르가 잘 접착되지 않죠? 철근 콘크리트 말뚝머리와 기초와의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두부를 커팅 기계로 정리할 경우 본체에 균열이 생기므로 응력 손실이 발생하여 설계 내력을 상실하게 된다. 2. 말뚝머리 길이가 짧은 경우는 기초 저면까지 보강하여 시공한다. 3. 말뚝머리 철근은 기초의 30cm 이상의 길이로 정착한다. 4. 말뚝머리와 기초와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 파일 앵커링을 시공한다. 말뚝머리와 기초와의 접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두부를 커팅 기계로 정리할 경우 본체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잘 정리해야죠. 다음 중 철근 콘크리트 보에 사용된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25mm일 때 D22 철근, 동일 평면에서 평행한 철근의 수평 순간격으로 옳은 것은 단,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진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철근의 수평 순간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철근의 순간격을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 중에서 큰 값을 철근의 순간격으로 하는데요. 첫 번째 공식은 3분의 4 곱하기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문제의 조건에서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25mm이므로 대입하면 3분의 4 곱하기 25, 계산하면 33.3mm. 두 번째 공식은 1.5 곱하기 철근의 지름으로 D22의 22가 철근의 지름이죠. 대입하면 1.5 곱하기 22, 계산하면 33. 두 개의 계산값 중 큰 값이 철근의 순간격이므로 33.3mm가 순간격이 되겠죠? 정답은 4번 33.3mm. 철근의 피복 두께를 유지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1. 부재의 소요 구조내력 확보 2. 부재의 내화성 유지 3. 콘크리트의 강도 증대 4. 부재의 내구성 유지. 피복 두께를 유지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3번 콘크리트의 강도 증대를 위한 건 아니죠. 내화성 확보, 내구성 확보, 부조 내력의 확보 등이죠. 불량품, 결점, 고장 등의 발생 건수를 현상과 원인별로 분류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항목별로 분류해서 문제의 크기 순서로 나열하여 그 크기를 막대 그래프로 표기한 품질 관리 도구는 1. 파레토그램 2. 특성 요인도 3. 히스토그램 4. 체크시트. 크기를 막대 그래프로 표기한 품질 관리 도구는 1번 파레토그램은 큰 값에서 작은 값 순서로 도표화한 것이죠. 강구조 공사 시 앵커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필요한 앵커링 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 설치 시 베이스 플레이트 위치의 콘크리트는 설계도면 레벨보다 마이너스 30mm에서 마이너스 50mm 낮게 타설하고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 후 그 라우팅 처리한다. 3. 구조용 앵커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앵커볼트 간의 중심선은 기둥 중심선으로부터 3m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4. 앵커볼트로는 구조용 혹은 세우기용 앵커볼트가 사용되어야 하고 나중 매입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앵커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앵커 볼트로는 구조용 혹은 철골 세우기용 앵커 볼트 사용은 나중 매입 공법을 원칙으로 하는 건 아니죠? 나중 매입 공법이 적합하지는 않죠? 모래지반 흙막이 공사에서 널 말뚝의 틈새로 물과 토사가 유실되어 지반이 파괴되는 현상은 1. 히빙 현상 2. 파이핑 현상 3. 액상화 현상 4. 보일링 현상 토사가 유실되어 지반이 파괴되는 현상은 2번 파이핑 현상은 흙막위에 대한 수밀성이 불량하여 널 말뚝의 틈새로 물과 토사가 흘러 들어오는 현상이죠. 공사 관리 계약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시공 시 단계별 시공법을 적용할 수 있어 설계 및 시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2. 설계 과정에서 설계가 시공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어 설계 도서의 현실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기획 및 설계 과정에서 발주자와 설계자 간의 의견 대립 없이 설계 대안 및 특수 공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4. 대리 인형 CM 방식은 공사비와 품질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공사관리 계약 방식이다. 공사관리 계약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4번 대리인형 CM 방식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발주자의 컨설트 역할만 수행하고 품질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죠. 철골 구조의 내와 피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적 공법은 용접 철망을 부착하여 경량 모르타르, 펄라이트 모르타르와 플라스터 등을 발음하는 공법이다. 2. 품칠 공법은 철골 표면에 접착제를 혼합한 내와 피복제를 뿜어서 내와 피복을 한다. 3. 성형판 공법은 내와 단열성이 우수한 각종 성형판을 철골 주위에 접착제와 철물 등을 설치하고 그 위에 붙이는 공법으로 주로 기둥과 보의 내와 피복에 사용된다. 4. 타설 공법은 아직 굳지 않은 경량 콘크리트나 기포 모르타르 등을 강제 주위에 거푸집을 설치하여 타설한 후 경화시켜 철골을 내와 피복하는 공법이다. 내화 피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용접 철망을 부착하여 경량 모르타르, 펄라이트 모르타르와 플라스터 등을 발음하는 공법은 미장 공법이죠. 철근 콘크리트에서 염해로 인한 철근의 부식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콘크리트 중의 염소 이온량을 적게 한다. 2. 에폭시 수지 도장 철근을 사용한다. 3. 방청제 투입을 고려한다. 4. 물 시멘트 비를 크게 한다. 부식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물 시멘트 비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적게 해야죠. 웰포인트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질 지반보다 점토질 지반에서 효과가 좋다. 2. 지하 수위를 낮추는 공법이다. 3. 1에서 3m 간격으로 파이프를 지중해 박는다. 4. 인접 지반 침하의 우려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 웰포인트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사질토 지반의 지하 수위를 일시적으로 저하시켜야 할 때 사용하는 공법으로 점토 지반에 사용하지는 않죠. 다음 시간에는 2022년도 1회차 출제 문제 5과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